안녕하세요. 양말계획 3인 3색 3채 그 세 번째 북토크를 하게 된 사고 고치고 살다의 저자 신승은입니다. 같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책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일단 좀 잘 정신을 차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 책, 제 책 제목은 사고 고치고 살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을 보면은 사고랑 살다는 좀 흰색으로 되어 있고 고치고가 좀 진한 색이거든요. 이 책은 집을 사고 고치고 살다 중에 고친 이야기가 꽤 많이 들어있는 셀프 인테리어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셀프 인테리어인데 사실 에세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의 삶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 있었던 일 변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체 챕터는 사고랑 그다음에 고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뒤에 1년 동안 산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지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 책은 저희 양말기획 식구들이 다 그랬지만 디자인, 편집, 윤문 다 저희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어서요. 표지를 그렸는데 저희 집이 크지 않아요. 22평인가 3평인가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들어올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최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 왔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편하게 같이 앉아있고 누워있고 구경 가고 그 다음에 창밖 바라보는 모습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어 주었고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방문하면서 같이 삶을 살아갈 공간이란 생각에 이런 표지를 그리게 되었고요. 책 들어갈 때 시작할 때 또 어떤 장면이 하나 있냐면요. 사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한 면에 저희 집 안방 들어가는 안방 문이 있어요. 그래서 안방을 열어준다는 건 침실을 열어준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의 모습을 여러분께 되게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안방 문을 이렇게 페이지를 열면은 제 이야기와 저희 집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책을 쓴다는 건 저희 양말기획에서 그림책 작가님 그리고 소설 작가님인데 사실 에세이라는 건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저란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하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고 제가 겪는 사건들이 좀 엉뚱하고 그 다음에 재밌고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어서 저에 대한 고민,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을 고치면서 사고 고치고 그리고 또 이 책을 쓰면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규모가 너무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좀 이해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는 매일매일 사실 집 고치는 일은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치면서 매일매일 한 30일 정도를 집을 고쳤는데 하루하루 집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만큼 나아가 있고 그래서 뭔가 성취감이랄까 그리고 계속 자꾸 사사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만들어가고 해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닫는 과정이 저한테는 집을 고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책은 원래는 양말기획에서 책을 쓰자고 했을 때 인테리어 정보지로 제가 또 나름대로 엄청
책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자료 찾고 인터넷에서도 찾아서 굉장한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을 했고 이걸 좀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나 저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잘 써져서 아 그래 제가 이 책으로 정보지보다는 에세이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 그래서 정보지로 빅히트를 쳐서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가는 거 애당초 글렀고 일단 삶을 나누고 소박하게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랑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에세이로 정했고요.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앞에서는 제가 집을 샀던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꽤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첫 집을 굉장히 주변 사람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늦게 산 편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그동안 못 샀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겁이 많고 어떻게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다가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면서 어느 날 집을 샀던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고요. 중간에는 사실은 인테리어나 집 짓는 거는 우리는 부단 옆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동하면서 하루하루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곳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감동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옮긴 다음에 집을 사고 고친 다음에는 지나다가 보면은 막 저기서 무슨 뭐 외벽 깨는 소리, 타일 깨는 소리, 뭐 그 다음에 전기 드릴 박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도 이제는 내가 살았던 삶이 좀 확장되는 느낌.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가르치거나 그냥 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삶의 현장이랑 제가 좀 연결되는 그런 연결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중간에 고치고라는 부분에 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시간의 압박이에요. 마감 때문에 다 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을 완성한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맨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고쳤으니까 놀러 오잖아요. 놀러 오면서 제가 연판장 같이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축하하는 이야기, 뭐 사람들이 같이 한마디씩 해주는 걸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는 게 제 삶이나 제가 하는 것들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살아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면서 마지막 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책에서 좀 제가 또 신경 써서 특별히 마음을 써서 넣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맨 뒤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 에필로그에는 제가 꽤 오랫동안 집 사는 걸 미루게 된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한 6년 동안 전세를 살았는데 나가라는 말이 없이 그곳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이사하기 전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사하는 이 집에 살았던 어떤 기억들이 하나씩 막 떠오르면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저기에 저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하는 생각을 막 메모를 했고 그걸 글로 옮긴 거예요. 아마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뭐 평생 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 모르겠지만 어디든 제가 사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를 좀 구성하고 있을 것 같고 어느 날 툭툭 또 튀어나올 거라고 좀 믿는다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틋한 한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재밌게 읽으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책을 읽다 보면 글도 되게 좋지만
여기 있는 사파들이 웬만한 그림책 못지않게 사파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원래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생각을 꽤 하지 못했는데 사실 뭐 역사는 좀 있어요. 그림과 저와의 역사는 굉장히 못 그렸던 시기가 길었고 그 다음에 잘 그리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잘 그리는 게 뭐야? 그리면 되지라는 시기에 돌아와서 일단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완성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다 말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요새 조금 깨닫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림도 뭐 여기 도배하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면서 제가 어차피 그림은 압축 생략? 뭘 생략할지 뭐가 그리고 싶을지만 뚜렷하고 그다음에 망쳐도 끝까지 간다. 그리고 망치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거다. 이런 신념들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책이나 아니면 사진집 이런 걸 혹시 내실 계획, 사진도 사실 보통의 감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관련한 책도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책도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 감각도 되게 뛰어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림이나 사진으로 다른 작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진 찍는 건 좋아하고 계속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활동도 좀 하거든요. 인스타가 기본적으로 이미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미식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을 좀 합성해서 하는 쪼꼬미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차 쌓이고 그러면은 언젠가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공유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말기획에서도 사실 사진 265 프로젝트라고 진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관련된 의미와 그다음에 해석과 사진들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걸로도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인테리어 책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내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맨 처음에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인테리어 정보책이 아니라 뭔가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책? 이런 기분이 들어서 진짜 후딱 읽게 되었는데 지금 작가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조금 더 담고 싶으셨던 분이 아마 있으셨지 않았을까. 시간의 압박에 쫓기지 않았다면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책에 담기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땡땡 싱크에 있는 김 실장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도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 카페에서 굉장히 악명이면 악명, 그 다음에 명성이면 명성과 악명이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통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만나면 뭔가 너무 고자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기도 하고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겨우 좀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집을 만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과 상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시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피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일단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칼같이 자기가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해결해 주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날 말도 안 했는데도 전날 와서 확인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분이 계속 자기 일을 하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다음에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말기획 인테리어나 저희 언니네 집도 싱크대 그쪽을 한번 고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언니네 집 일을 할 때는 또다시 얘기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잘하려고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랑은 작업을 계속하고 싶구나 뭐 이런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싱크 김 실장님
네, 잘 계시죠? 지금 한 4년 정도 이 네. 집에 거주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느낌과 지금은 그 집이 작가님께 어떤 느낌인지? 네, 4년 정도 살았는데 크게 그러니까 집에 제가 뭘 많이 놓고 싶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집에 있지 않아가지고 거의 4년 전 컨디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저희 집이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일단 밖에 자연이 풍경이 쫙 보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 때마다 저긴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집에는 저 등은 이렇게 했지, 이런 어떤 사연 중심이라면 지금은 진짜 편안하고, 그러니까 집이 주는 안정감이나 편안함, 그리고 이 집 안에서 무슨 사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건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조금씩 낡아가도 편안해지는 상태. 사실은 고치면서부터 사실은 뭔가 망가져도 금방 마음에 안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새 것의 상태로 유지되기보다 어차피 나랑 같이 나이 들어가고 나의 역사가 그냥 계속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4년이니까 4년만큼의 역사가 지금 있는, 그래서 그만큼 더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죠. 일단 집을 더 사실 계획이나 여력이 있지 않으시다면 네. 이 분야로 사고 고치고 살다 추가 나오긴 상당히 힘드신 한계일 것 같은데 네. 다음 작업 계획이나 제가 또 일상예술 창작 공동체 양말기획의 작가로서 창작을 해야 되는데 창작을 위해서 집을 사고 고치기엔 여력이 안 돼서 가끔 그런 꿈도 꿔요. 로또를 사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튼 일단 이 셀프 인테리어 에세이 시리즈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요새 제가 좀 하고 있는 건요, 시를 좀 쓰고 있어요. 월간 양말기획에서도 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게 시가 실체가 있냐 없냐 논쟁도 있긴 하지만 실체가 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느낀 것을 시로 표현하는데, 시라는 게 제가 교사로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시의 상징성 뭐 어쩌고 막 말을 하는데, 그렇게 뭔가 요새 시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확 확장되거나 굉장히 독특해서 읽고 해석하는 맛이 있는 시들, 그리고 시가 가지는 애매성과 모호성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진짜 많고 좋은 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만큼의 좋은 시를 쓸 수는 언젠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길지 않지만 최대한 압축적으로 쓰는 게 되게 흥미롭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시로 표현하는 게 좀 저랑 맞는다, 호흡이 맞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내가 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좀 시를 써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를 좀 써보고, 그래서 시랑 에세이나 짧은 글을 계속 쓰면서 한번 창작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네. 아이고, 하여튼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에세이를 쓴 것도 어렵고 에세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용기 내서 시도해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창작하면서 살아가 볼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기획 3인 3색 3책 북토크 시리즈 두 번째 하게 되는 작가 강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날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네, 즐겁게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설 아비오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 소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황을 크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오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4명의 인물 모두는 사실 그 전까지 이 소설적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 모두 상황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움츠리거나 아니면 좀 조용히 있거나 생각을 멈추거나 이런 상태로 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혜진 씨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고 순리대로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조금은 지금은 이건 때가 아닌 것 같다나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좋게 만들 수 없다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림이 같은 인물도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예요. 특별히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진 않지만 외로움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내가 어느 정도의 건재함으로 살아줘야 내 아들들, 내 딸한테 그렇게 폐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시 상황을 절대로 크게 만들지 않는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희진이 같은 인물도 댄스 학원을 다니고 혼자 이 사람은 사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자기한테는 너무나 크게 그 상황을 크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움츠렸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감당 가능한 선만 좀 지키면서 했었던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에 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양말기에게 와서 이렇게 뭔가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때 당시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휴직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 나는 그러면 더 움츠려야겠다. 내가 더 큰일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움츠리고 해야 되는데 이 양말기획에서 글을 쓰고 같이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상황을 진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한다거나 지금에 와서 유튜브에서 누군가한테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모두 다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비오라는 책을 2020년에 쓸 때 여기에 있는 인물들 모두 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작은 소설적 상황, 희진이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상, 잘은 모르지만 포스트잇을 붙이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기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대상에 의해서 이 사람도 되게 커다란 소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혜진 씨 같은 경우도 엄마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도 다 키웠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황인데 혼자 길을 떠나고 연락을 끊고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사는 삶을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상황을 크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천천히 잘게 부숴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잘게 부숴서 해결하지 않고 모두 한 방에 굉장히 크게 상황을 만들어요. 네, 그 큰 상황들이 좋은 상황일지 나쁜 상황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들을 어쩌면 거기에 있는 소설적 인물들도 그렇고 저도 2020년에 그걸 연습을 좀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20년에 썼던 아비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쓸 때 저의 심정이나, 그 다음에, 주로 했던 생각이,
혹시나 제가 제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이 소설을 쓰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더 자제하고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을 상황이나 저한테도 이걸 내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지없이 모든 소설의 끝에 가면 제가 상황을 다 크게 만들더라고요. 분명히 이들은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조심스럽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들이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까지 아직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좀 확장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제 행동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시발점이 됐던 책이 아비오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이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 속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어디선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의 2023년에 저의 상태로 다시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못다 했던 이야기, 저의 한계로 인해서 아니면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에 희진이나 혜진씨나 정림이 그 다음에 필성이의 한계로 인해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질문, 이제 받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 주인공 중에서 특히 그 염혜진 씨 네 번째, 이 염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까 작가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상황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 네. 예, 뭔가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움츠리다가 겨우 한 번 뭔가 걷기를 시도한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 수필이나 이런 거랑 다른 게 자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애정과 본인이 어떤 식으로 조금 반영이 됐는지, 새롭게 창조됐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염혜진 씨가 제가 소설을 쓰게 한 가장 첫 번째 저한테 영감을 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걸었고요. 어떤 날은 아침에 12시 반에 이미 제가 15,000보를 걸은 상태로 막 인증을 올려서 양말기획 식구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때는 걷기 외에는 다른 걸 저도 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염혜진 씨한테 제가 되게 많이 투영이 된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 소설을. 근데 그 소설을 쓰다가 보니 어떤 면에서는 염혜진 씨한테 제가 영향을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혜진 씨가 그 안에서 혼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혜진 씨가 그 소설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소설에선 더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이후에 혹시라도 염혜진 씨가 살았을 삶에 대한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저한테로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작가님께서 왜 소설이라는 장르를 좀 시도해 보시려고 했는지, 저는 이제 작가님 책 읽다 보니까 네. 이게 소설가는 또 이 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른 분야하고 또 확실히 다른 분야구나, 저는 시도해 볼 수 없는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텐데 왜 최종적으로 소설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래서 소설을 어찌됐든 한 권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소설을 한 번 완성을 해보고 나서 본인이 좀 드는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소설은 처음에는 의도가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뭘 쓰라고 하는데 뭘 써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에세이는 확실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글을 시작할 때 저의 얘기를 한다라는 자체가 되게 피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그때 당시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시도 근데 너무 제 감정이 드러나면 제가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뭐 에세이도 아니고 시도 아니면 그럼 소설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갔던 건데 그때 20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소설로서 어떤 소설을 쓰고 싶다나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다나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단 그냥 영감이 드는 대로 한 번에 팍 쓰는 소설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쾌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소설이 그리고 막 이렇게 쓰다가 어느 지점에 처음에 그냥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점에 인물들이 막 마구마구 흘러가는 느낌이나 이런 게 되게 짜릿하고 되게 신나고 막 이랬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계속 소설을 쓰겠다고 좀 생각을 한 권을 이제 내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요새는 소설가로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설적인 상황이나,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경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귀찮은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소설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제가 소설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인공지능 관련된 연수조차도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너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른 식의 형상화로 좀 작용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술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걸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조금씩 이렇게 예술적 경험들, 저희가 이제 일상예술 창작 공동체거든요. 근데 제 일상이 소설로 활자화된다거나 소설적 상상으로 간다거나 그런 환상성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막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맨날 꿈꾸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제 안에 어디 그런 구석이 하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지금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럴 정도로 좋습니다. 소설적 상상을 하는 지금이. 네. 이 아류에 있는 네 편의 소설이 저 같이 읽었던 친구는 있다가 끝날 때 목이 턱 치고 끝낸 느낌? 그래서 네 편 다 보통 소설의 어떤 결말로 가지 않고 굉장히 네 편 다 많은 상상의 여지와 그다음에 여운이 남는 상태로 툭 끊어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작가님이 그런 어떤 소설적 결말을 끝까지 가거나 보여주지 않고 딱 멈추는 그 지점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쓸 당시에는 아비오는 끝이 있었어요. 네, 아비오는 그 끝을 향해서 제가 달리는 과정이 막 재미있게 글을 쓰는 재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는 그렇게 되기로 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혜진 씨 같은 경우는 100번쯤을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50번쯤 가서 혜진 씨의 끝은 그렇게 끝나겠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혜진 씨는 마지막까지도 개와의 교감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동물과의 교감 부분은 거의 마지막, 만약에 제가 100번이라고 한다면 95번째 정도, 네, 95번째 정도에서 그들이 등장할 정도로 혜진 씨는 굉장히 수정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제가 그런 스타일의 소설을 썼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좀 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제가 상황을 크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 인물들이 어쩌면 제가 투영된 인물들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저도 K장녀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되게 용감하게 여행도 막 애들 데리고 아무렇게나 팍팍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고는 저한테는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크게 이걸 확 깨뜨리거나 다른 데로 그냥 확 날아가 버리고 싶은 어쩌면 그런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설 속 인물들이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사고를 치고 수습하지 않았던 네. 그런 상태로 딱 맞습니다. 가였죠. 네네. 그리고 그들은 그 뒤로 제 머릿속에서 아직도 이제 그렇게 목에 턱 막히고 어쩌면 마지막에 그렇게 모두를 의아한 상태로 끝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나 제 머릿속에서 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재미있었던 네. 일단 작가님께서 원래는 영혜진 네. 등장하는 그 소설부터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 단편집의 마지막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지금 작품 네 작품을 구성을 할 때 어떤 작품을 먼저 둘 것이냐 이 순서에도 굉장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맞아요. 아묘가 첫 작품이었냐, 네. 왜 염혜진이라는 그 작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셨는지 약간 거기도 고민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고민을 처음에 사실 그 전에는 아뷰 이전에 저희가 텀블벅으로 냈었을 때의 소설은 제목이 포스트잇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이 계속 됐던 것 같고, 근데 최종적으로 아뷰로 저희가 이제 출판 등록을 했을 때는 아뷰에 나오는 필성이는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거든요. 진행되지 않아서 여기서 좀 끝을 내고 싶었던 것 같고요. 혜진 씨가 저한테는 계속 숙제처럼 남아서 진행형의 인물로 마지막을 좀 남기고 싶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혜진 씨가 너무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많이 투영이 좀 됐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저랑 되게 다른 인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럽고,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아무렇지도 않게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글을 쓰고, 글을 쓴 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지금 그쵸. 네, 여기까지 그러면,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시 2020년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그 인물들과 함께 살아오게 됐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도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단풍놀이를 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남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북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토요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의 그림책이에요. 물론 두 번째 나온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긴 하겠지만 두 권이 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첫 번째 그림책은 엄마는 오늘도 일하러 가요라는 책입니다. 네, 일단은 원래는 제가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프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늘 좀 약간의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와의 어떤 바쁜 엄마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 주려고 그림책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을 나가는 엄마지만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예,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또 아이에게 위로받는, 예, 그래서 절대 그냥 미안해하지 않고 서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그림책을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림책이 힘이 있구나, 예,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책을 또 읽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제가 나누기 위한 그림책을 만들었던 건데, 이 그림책을 읽고 굉장히 막 눈물 났다, 되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 그림책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해봐도 되겠구나, 예, 그런 좀 용기를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과 연계되는, 예, 그림책을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예, 도전이 또 이 나는 이런 그림 잘 그려요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거리네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여러 방송이나, 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이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예술 기반 연구라고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요. 실제로 아동미술을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대중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소개를 드리고 공유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늘 학술대회나, 예, 강의실, 예, 여기서만 그냥 계속 맴돌고, 예, 바깥으로 좀 퍼져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 그림책을 통해서 진짜 그냥 보통의 아이들, 그다음 보통의 아이들을 키우는, 예, 부모님들, 예, 교사들, 예, 이렇게 좀 연계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 예,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 드디어 어딘가 가서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남자아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다음에 나올 그림책도 그렇고 아동 미술이나 그 미술 교육 안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예, 그다음에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림책을 앞으로도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두 가지 흐름이에요. 제가 그림책은 일하는 엄마로서, 그 다음에 육아를 하는 엄마로서 뭔가 새로운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새로운 가정의 문화, 양육의 문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책을 좀 기획해서 계속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술 기반 연구 그림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책은 남자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보통은, 예, 양육을 엄마들이 많이 맡고 있는데, 예, 엄마들 여자로서 좀 남자아이들의 그림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욕구들을 가졌던 엄마들이 아이들 그림에서 그저 아들의 그림에서 좀 어떤, 예, 불편함을 느끼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아니면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무시했을 수도 있고 가치를 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림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나 남성분들도 어쨌든 이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여성 중심의, 예, 그런 그림 표현들, 색을 풍부하게 사용을 한다라든지, 어떤 현실적이고 굉장히 자연주의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예, 이런 그런 그림들을 좀 선호하는 미술교육 분위기 속에서 아마 남성분들께서도 잘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좀 가치 있는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이 잘
자기가 그리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림들하고 다르다는 걸 아마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떤 그림들을 포기했을까? 그 다음에 내가 또 장착한 눈을 가지고 또 나의 아들에게 또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그림 잘 그려요. 예, 이 책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북토크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장에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있는지 짧게 인스타그램, 양말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찾아봐 주시고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와주신 분들께 질문 받으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그림 이거 하실 때요, 그 캐릭터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지, 탁 나오시는지, 아니면 미리미리 네, 여러 번 이렇게 좀 그려보죠. 그냥 바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보통의 아이들을 좀 남자아이 좀 떠올리려고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저의 좀 그림 스타일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림들은 보통 머리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도 이렇게 머리가 크고 몸집이 작고 이런 스타일부터 먼저 시작이 되다가 이제 비례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아이다운 그림 뭐 이런 것들하고도 조금 연결시키려고 이제 비례를 맞추고 자연주의적인 사실주의 여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표현의 위기가 오는데 이 머리를 크게 그리는 단계 때 가장 자유롭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일부러 아마 요 상태의 남자아이들 요런 그림을 그릴 때 남자아이들이 좀 그래도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남자아이에 대한 좀 사회적인 기대 뭔가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성에 대한 어떤 것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남자는 파란색 뭐 여자는 붉은색이나 핑크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파란색 머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는 사회적으로 그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색을 그렇게 많이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선을 중요시 여기는 그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색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그림책 그리시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릴 때 뭐 가장 힘들었던 페이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다 뭐 고민이 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계속 그림을 그래도 여러 가지 포기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리다가 이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는데 나는 이제 이런 그림 안 그릴래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하는 표현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도 축 늘어뜨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은 이 그림이 그저 우리 사회에서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물론 뭐 약간의 뭐 불편함은 있지만
예,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포기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몇 번을 좀 해봤는데 그냥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그리지 않고 예,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아주 해맑게 예, 뛰쳐가는 예,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어둡게 하려고 했는데 예, 좀 고민이 됐던 예, 페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원래 다른 질문 하려고 했는데 네. 막상 그 페이지를 폈더니 네. 쓰레기통에 재활용 표시가 있는데 언젠가 이 그림이 재활용될 수 있는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냥 일단은 예, 종이 재활용 예, 쓰레기통에 버린 거다. 예, 이렇게 그냥 했던 건데 그렇죠. 그렇게 제가 아무 의미 없이 그걸 좀 넣었네요. 네.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재활용 사인을 넣었을 때는 작가라면 마땅히 또 어떤 의미를 담았어야 됐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네. 나중에 이 그림이 누군가한테 발견돼서 또 어떤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그림책을 그리시면서 혹시 이런 향후 또 이루고 싶은 뭐 목표라든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는 좀 세속적일 수는 있지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번에 김미남이라는 작가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제 이름이 좀 알려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그림책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 그림책을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려도 되느냐 그러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그냥 민감한 상태는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게 되면 아마도 또 민감해질 수는 있지만 이번 두 번째 이 그림책은 일단 예, 여러 분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목적이다. 예, 그래서 얼마나 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그림책보다는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있나요? 그 그림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자아이들은 파란색, 뭐 단색 이런 거나 뒤에 보면은 이 그림이 막 엄청 이 아이가 뭐 피카소가 된다거나 그런 메시지로 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으로 만약에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은 걸 원래 보통 사람들은 많이 남자아이는 분홍색을 입힌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을 그대로 담으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예.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뭐 어떤 작품은 요즘 뭐 독자가 제2의 창작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려서 거의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끝이야? 이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그림을 채워보라는 거구나 약간 활동지처럼 넣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낭만적인 엔딩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 더 이 아이가 그냥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그림의 가치를 진짜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나와서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하면서 끝내주길 바라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물론 이미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되돌아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 그래서 그냥 그 현실에서는 진짜
이미 미술에서 마음이 돌아선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예, 이런 느낌? 뭐 이렇게 그냥 끝나? 막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건 또 연구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아동문학처럼 예, 그냥 이렇게 교훈적이거나 낭만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이게 현실이다. 예,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이 지금 이해하신 대로 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답이 되었을까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그림책이잖아요. 이런 식의 그림책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걸 이제 뛰어넘고 혹시 다음에 좀 준비하시고 계신 시리즈가 혹시 있으신가요?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다음 작품을 한 3편 정도는 한 편은 예, 글은 완성됐고 그림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2번째 작품은 일단 예, 코티 정도는 다 나왔고 3번째도 거의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연구하고 고민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편 한 편 이제 그림책으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다음 책은 내년 한 1월 정도에 예, 좀 나오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양말기획 다른 작가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같이 다듬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비슷한 톤으로 자꾸 흐름이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점검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스토리를 좀 논의를 하니까 그 부분들 굉장히 저한테는 좀 다른 그림책 전개?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도해보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그림책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진 찍는 이야기.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던 시각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미술이냐,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각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각만으로만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감각들하고 같이 좀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그림책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림책 작업을 하기 전에 김미남과 그리고 양말기획에서 또 그림책으로 뭔가 또 다른 어떤 소통을 시작하신 김미남 어떤 차이와 어떤 삶의 패턴과 방법과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그림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네, 그냥 책 읽고 다른 분들 연구물 읽고 그냥 읽고 쓰고였는데 지금은 그리고까지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예,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모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논문을 써도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의 피드백 받고 그분들과 나누고 예, 여기까지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았다면 이 그림책 작업을 하는 순간부터 예, 저의 뭐 이 언어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든지 또 뭔가 참고할 수 있는 매체의 예, 범위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림책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책을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예, 그러니까 뭐 예,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랑 뭐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공대를 이렇게 물리 쪽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남자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아들을 가지셨던 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좀 나눌 수 있는 예,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어서 뭔가 저의 눈과 예,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확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예전만큼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네, 논문보다 조금 더 예, 중요한 예,
좀 어떤 분야 이런 길로 좀 들어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나요? 궁금한 거 너무 많지만 밤을 새도. 예, 저희가 또 석춘호수 단풍 노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요 정도만 네. 할까봐요. 네. 양말기획 오늘 노래 공연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요거, 일단 방송 끄고 네. 단풍 노래를 가면서, 양말기획 식구들이 같이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별해서, 흥얼거리면서 한번 발걸음 가볍게 한번 산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